매일매일 입을 잘 닦고 시실, 시간 칫솔, 스케일링도 잘 받았는데 왜 치료도 잘 안 받는 다른 친구보다 저는 충치가 잘 생기는 거죠? 왜 당신한테만 충치가 잘 생기냐고요? 원인은 바로 안녕하세요. 치카치카의 예방치과 전문의 예의 바른 치과의사 이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곳도 많으시겠지만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죠. 바로 어디? 치과입니다. 사실 저 같은 치과의사는 치과가 직업활동을 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치과일 겁니다. 왜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치과 질환은 피부에 난 상처처럼 잘 소독해서 약을 바르면 낫는 질환이 아니라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충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질환이죠. 충치가 약만 발라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충치 치료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마취도 해야 되죠. 썩은 치아도 막 깎아내야 되죠. 기계로 잉잉 하는 소리도 나죠. 여러 가지 복잡한 치료를 하게 되니까 벌써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가 갈릴 정도로 무서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반대로 무서워서 충치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어마어마한 통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질환보다도 충치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치 예방 쉽지 않죠? 아마 주변 분들 중에서 충치 하나도 없다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충치 예방 어떻게 할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충치가 생기는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세균, 설탕, 치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안 좋은 상태로 결합하면 충치가 진행되는 건데요. 충치가 왜 생기는지 제가 축구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축구를 보면 최전방 공격수도 있고 중앙에서 골을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는 골키퍼도 있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입안에 있는 치아는 바로 골키퍼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 골키퍼가 들어오는 공격을 잘 막아주면 충치는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실런트나 이런 치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충치를 일으키는 게 잘 알려진 설탕이죠. 설탕은 그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서 골을 공급해주는 역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이 바로 이 설탕을 먹고 충치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볼 때 가장 재밌는 게 공격수가 공격을 잘하면 재밌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치 발생에서 최고의 공격수는 뭐냐? 바로 세균입니다. 이 세균이 최전방에서 충치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수비수들은 이 충치균을 잘만 제거하면, 즉 우리가 칫솔질로 따지게 되면 칫솔질만 잘하면 세균이 제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의 특성 때문인데요. 사실 입안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들 중에는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도 있지만 충치를 일으키지 않고 반대로 입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유익균이라고 하는데요. 입안에 이런 유익균보다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더 많으면 바로 충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입안에 유익균이 많은 좋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입속에 있는 유해균을 쫓아내고 유익균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충치가 잘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유해균들이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유익균이 다가가도 쉽게 침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속에 있는 유해균들을 깨끗하게 잘 제거하면서 입안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균들을 보충제나 약을 섭취해서 관리해 주어야 충치를 일으키는 유해균들이 사라지면서 유익균이 주도하는 생태계가 됩니다. 이러한 치과 치료 방법을 우리가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는 유익균이라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를 입안에 넣어줘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구강을 포함한 온몸의 세균을 균형 있게 조절해서 면역력까지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군의 균질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방법이 이제 유익균,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보통 치료제나 혹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항생제가 아니기 때문에 온몸에 다른 부작용이 없고 다른 유해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임산부, 어린이도 복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충치의 백신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다른 유해 작용 없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나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혹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방치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입속에 세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잘 조절해서 세균의 범식을 조금 더 억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도 특히 구강에서 잘 정착하는 유산균을 우리가 구강유산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구강유산균으로 이루어진 정제를 입속에 잘 넣고 점막에 부착이 잘 되도록 입안에서 씹어먹지 않고 굴리면서 녹여 드시면 입안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루테리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루테리균은 이상한 데서 구한 게 아니라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추출한 유익한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칫솔질 하기 전에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칫솔질 한 후에 먹어야 되나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복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했을 때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도 많고 유해한 세균도 많다면 그 유해한 세균하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렵겠죠. 반대로 이 유해한 세균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복용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자기 전에 입안에 넣고 잠자는 준비를 합니다. 자기 전에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면서 주무시면 밤새 입안에 남아있게 되는 혹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 번식하게 되는 유해균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프로덴티스를 복용했을 때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 때문에 충치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프로덴티스에 들어있는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충치를 일으키는 설탕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충치균이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있는 감미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때 드셔도 충치 걱정은 전혀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 알약이 크다 혹은 알약이 약간 매운맛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액체로 된 제품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액체로 된 제품은 5일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입안에 5방울 정도 넣으면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 혹은 칫솔질 한 후에 이 액체를 떨어뜨려 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많이 권하거든요. 알약을 먹기 힘든 어린이들 혹은 어르신들한테 칫솔질 깨끗하게 한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5방울을 똑똑똑똑똑 떨어뜨리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팩 다 먹으면 더 이상 충치가 안 생기는 몸으로 뿅 하고 바뀌나요? 마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병통치약인 것 같은데 인생을 너무 쉽게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프로덴티스를 복용해도 입속의 박테리아 환경은 한 번 복용했다고 해서 단번에 바뀌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구강의 세균이 점점 유해한 환경에서 유익한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도록 루틴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칫솔질 한 후 혹은 자기 전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프로덴티스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아마 구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충치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3가지 기억하십니까? 세균도 공격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저항력을 우리 스스로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칫솔질
또 중요하죠. 그리고 설탕 같은 거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유해균을 줄이는, 그리고 유익균을 도입하는 이 방법을 같이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같이 실천하시고요.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생소하시긴 하시겠지만 실제로 가벼운 알약 하나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테리아 테라피 조금 더 천천히 또 친숙하게 접근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방치과의 중요성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체크하시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익한 세균을 넣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어떤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바로 칫솔질 잘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칫솔질 잘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칫솔질은 할 수 있지만 칫솔질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권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입속 건강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의 건강까지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치카치가의 예의 바른 치과의사 이병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